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그 5G 망의 그 통신망 구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보통 국내외 하면 외국에 대한 통신망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내망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앞에서 쭉 보셨다시피 그 이동통신망 이 통신 관련해서는 외국 자료들도 사우스 코리아를 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 뭐 LTE의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할 때부터 한국이 세계 최초에 대한 것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뭐 5G망 구축하고 이런 것들도 뭐 저희 세계 최초로 먼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5G 이동통신망에 대한 걸 볼 때 한국의 통신망 구성을 보는 게 제일 낫죠. 굳이 외국에 대한 것을 보는 것보다도. 그래서 오늘 자료도 앞에서 했었던 자료랑 저희가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넷매니아즈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넷매니아즈에 나와 있는 그 KT와 SK텔레콤 5G망을 비교한 원고가 기사가 되겠습니다. 원고죠, 원고 아티클.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2019년 10월 31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순수 5G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망의 엣지 클라우드의 위치, 그다음에 통신 방식에 대한 어떤 밸류, 그다음에 넌 스탠드얼론과 스탠드얼론 5G 코어망, 그다음에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뭐 CU, DU, RU에 대한 망, 그다음에 프론트홀 DU하고 RU에 대한 이 프론트홀이 그 상당히 그 큰 이슈이죠. 그다음에 B2B 서비스 기업용 온사이트 5G망 구축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업용 5G 서비스. 어, 기업이 이 B2B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B2B 시장이. 그래서 최근에 통신 사업자들도 더 이상 탈통신 해가지고 통신 사업자로 국한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자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실제 KT, SKT가 하는 사업이 이동통신 사업자, 유선통신 사업자, IPTV, 그 다음에 뭐 엣지 서비스를 쓰진 않습니다만 저희 클라우드를 쓰지 않습니다만 클라우드를 망 구축해가지고 뭐 국내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을 많이 갖추고 있죠. 클라우드에 대한 그래서 통신 사업자이긴 해도 어떻게 보면은 B2B의 여러 가지 서비스 하는 거를 포함해서 기존 사업들과 전부 다 해볼 수 있는 종합 백화점인 것 같아요. 종합 예술, 종합 기술, 종합 예술 서비스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보게 되면 인빌딩 중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3.5기가 주파수라든가 NR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뭐 28기가 주파수 이런 주파수가 상당히 이 캐리어 프리퀀시가 높아질수록 벽을 뚫고 가지 못하고 회절도 약하고 그냥 상쇄가 돼 버리니까 결국 인빌딩 안에 이제 중계기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죠. 그래야지 사용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스몰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부각이 되겠죠. 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가 요 앞부분에 전체 5G망 구조하고 엣지 클라우드의 위치를 하기 위해서 뭐 역시 이제 넷매니아에 있는 자료입니다. 넷매니아즈에 있는 2019년 1월 16일 4G, 5G 모바일에서 엣지. 근데 엣지가 보면 엣지 위치하고 엣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엣지 클라우드라는 말과
엣지 클라우드라는 말하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 대한 거하고 조금 구분이 좀 돼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조금 자료가 있으니까 그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엣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아마 요 자료 준비한 게 요 중간쯤에 자료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원고는 기존에 여러 자료를 모아 가지고 있던 자료라 제가 그때마다 원 기사에 대한 거를 거기 같이 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5G망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T 망 구조, 5G 코어, 5G 랜, 5G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전체 그림은 사실 요 그림입니다. 조금 작아가지고 제가 두 개로 좁겨놨는데 전체 그림에 대한 걸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5G 네트워크를 3GPP 표준에 대한 것으로 먼저 보고 있고요. MEC 시스템에 대한 것은 엣지 스펙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GPP 쪽에서는 5G 코어, 넌 스탠드어론인 경우는 그 다음에 스탠드어론일 경우에 대한 걸로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 유저 플레인, 게이트웨이 컨트롤 플레인, MME. 그 다음에 스탠드어론일 때는 우리가 봤던 UPF, AMF, SMF, PCF, SSF의 기능. 그 다음에 5G 랜에 대해서는 CU, DU, RU 구성으로 5G 네트워크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MEC 시스템에서는 MEC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이게 매니지먼트일 거예요. 플랫폼 매니지먼트이고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큰 그림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중앙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센터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서울 구로 지역에 이렇게 딱 위치를 하고요. 엣지로서 있는 것이 서울 해화 지역, 그 다음에 원주 지역, 그 다음에 부산 엣지 클라우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대전, 대구, 광주,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전국의 엣지 클라우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클라우드가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정도의 엣지 클라우드하고 한 개의 센터 클라우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엣지하고 코어,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들은 보면 풀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갖고 상당히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런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볼까요? 아니면 전체 그림 중에 또 뭘 봐야 되나? 지금 보게 되면 코어 네트워크는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클라우드하고 MEC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MEC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IT 엣지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IT 엣지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게 그 엣지 클라우드 중에서 요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된 게 MEC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MEC가 여기 서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여기 보게 되니까 여기 요렇게 지금 IT 엣지 클라우드가 부산에 이렇게 존재하고 두 군데밖에 없나 봐요. 지금 IT 엣지 클라우드라고 표현한 MEC에 대한 것이. 그래서 여기 MEC 애플리케이션을 쓴 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 그 다음에 CDN, 그 다음에 IoT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을 MEC 쪽에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머신 비전인 것 같아요. 머신 비전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CDN에 대한 트래픽이 있고요. 요거에 대한 트래픽을 보게 되면 이쪽 그 공장 자동화 쪽에 대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머신 비전 응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뉴로 메카사의 로봇, 카메라 내장 해서 공장 자동차 부품 개발사에 대한 MEC에 대한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추진했거나 하려고 하는 5G 사업장에 대한 버티컬 마켓이라고 해서 5G B2B 시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게 되면 MEP 그러니까 플랫폼 하고사에서 오픈 API 가지고 서비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 여기에 MEP 매니지먼트하고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것이 중앙 클라우드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중앙 클라우드에 있었던 MEO, MEPM이 각각 이쪽 엣지 MEC에 있는 이런 모듈에 대한 전체적인 동작을 제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EC 응용 트래픽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뭐 광주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대구도 가고, 뭐 엣지도 가고, 원주도 가고, 사실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MEC가 요 안에 있지만 트래픽은 멀리 가고 있는 것이,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공장들이 뭐 전국에 있는 공장을 다 커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MEC 서비스에 대한 것이 각 엣지 클라우드에 다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일부 엣지 클라우드에만 MEC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내용은 뭐냐면은 센터 클라우드하고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컨셉으로 네트워크를 5G에 대한 망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기랑 저도 색깔을 맞춰 가지고 표현한다면 제일 가까운 색이 요생이니까 MEC에 대한 것의 애플리케이션은 MEC IT 쓴 거 IT 엣지 클라우드라고 썼네. IT 엣지 클라우드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MEC IT 클라우드에 대한 응용 서비스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커넥티드 비클 투 비클, CDN, IoT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CDN은 여기네. CDN 트래픽이 오는 거는 여기로 보내서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으로 올레 TV 모바일의 5G 채널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봇의 카메라가 적은 영상을 5G 기지국을 통해 엣지 클라우드의 MEC로 전달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몇 가지 상황들, 색깔을 이제 조금 같이 쓰려면 초록색으로 써야겠다.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썼는데, 센터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IT 엣지 클라우드라고 표현한 여기 이제 MEC죠, MEC.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5G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본하고 코어 쪽하고 저쪽에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쪽까지 전부 다 이 MEC 혹은 뭐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었던 저 5G 장치들에 대한 것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5G 장치에 대한 게 저희가 non standalone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저기 4G하고 5G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스탠드얼론은 이제 5G에 대한 응용으로 되겠죠. 이제 조금 슬라이드 좀 장이 조금 작으니까 앞에 있는 장으로 넓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보면 되는데 좀 잘라줘서 보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넌 스탠드얼론에서 쓰는 코어 장치에 대한 것이 MME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컵스라고 해서 컨트롤 유저 플레인 세퍼레이션이라고 했죠. 컨트롤 플레인하고 유저 플레인에 대한 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세퍼레이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게이트웨이도 4G망에서는 서빙 게이트웨이 있고 PDN 게이트웨이가 같이 있고, 이거에 대한 것도 각각이 컨트롤 플레인하고 유저 플레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걸 컨트롤 U, 컨트롤 C, 컨트롤 U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사실 5G망에 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그냥 UPF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컨트롤 유저 플레인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동성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MME 하나만 있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UPF 하나만 유저 플레인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한 것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 컨트롤러에 보게 되면 게이트 CU 게이트웨이 컨트롤 파트 유저 파트 MME, 그다음에 4G EPC 해서 코어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IMS가 저기 VULT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엣지 쪽에는 전부 다 지금 게이트웨이 유저 플레인 하고, 이 ECU는 다른 겁니다. ECU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겁니다. 5G의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노드비 하나만 딱 그리는데, 지노드비에 대한 게 CU, DU, RU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CU가 제일 코어 쪽에 가까운 쪽이고요. RU는 그냥 기지국 RF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이 CU가 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때 액세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코어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CU 장비 하고 이제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가 이게 전부 다 엣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엣지 클라우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엣지 클라우드에 지금 엣지 클라우드 들어와 있고, 요 밑에 이제 DU 그 다음에 RU에 대한 것은 이제 진짜 피지컬하게 멀리 위치하는, CU는 진짜 가까이 코어 쪽에 아예 붙어서 엣지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되고, 그 다음에 5G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혹은 뭐 여기 있는 이런 기능들조차도 이런 여러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모든 모듈이 이제 다 이렇게 네트워크 펑션 모듈이 쭉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여기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든가 SDN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엔드 투 엔드 오케스트레이터가 전체적으로 컨트롤러가 이 안에서 다 제어를 하는 그런 형태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5G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 오히려 5G의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요 AMF, SMF, PCF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죠.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요. 하지만 이 컨트롤 파트로 전부 다 그걸 하나로 표현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다 말씀드렸고 라디오 액세스 쪽에 대한 걸 보게 되면 CU에 대한 것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U 전용 장치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4G 네트워크 있고 5G에 대한 것이 있는데, 5G가 DU가 있고 여기가 이제 RRU 기지국 이렇게 RU가 되는 거죠. R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RU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먹스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 먹스라는 거는 요 두 개로 서로 나눠져 있는 먹싱을 해주는 겁니다. 이쪽 가는 거하고 이쪽 가는 거에 대한 게 DU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 또 먹스가 통해서 다시 또 먹싱을 다시 또 나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5G RU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3.5GHz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소형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RF 중계기, 그 다음에 인빌딩 광 중계기, 대형 빌딩 같은 경우는, 그래서 RF 중계기에 대한 거는 요 보게 되면 요 무선 구간으로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예 이제 광 케이블로 와가지고 내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의 5G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G에 대한 네트워크는 이제 4G에 대한 네트워크도 여기를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4G 프론트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 인터페이스는 20PRI로 돼 있고 25GBP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4G RU 있고 여기 있는 폰 자체가 지금 4G하고 5G를 연결하는 넌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얼론에 대한 그림은 이 그림에서는 만약에 굳이 한다면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5G only 단말, 그래서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그림도 아마 이쪽처럼 4G랑 같이 있겠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전국적으로. 자, 앞에 전체 그림을 보시고 망을 보셨으면 이 그림 좀 쪼개서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에 대한 출처는 뭐 KT 발표 자료에서 만든 거를 그 넷매니아이즈에서 다시 이렇게 모아놓은 설명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이제 KT망을 보고 나서 잠시 옆으로 나와서 4G, 5G 모바일망에서 엣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엣지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엣지 위치가 이제 4G망에서 어땠느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코어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셀 사이트, 온 프레미스. 이거는 이제 기업망이라든가 개인 지역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말. 그래서 이게 하이어러키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림에 대한 걸 포기하기 위해서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리가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것을 썼어요. 텔코 클라우드, IMS, 타 통신사, 리가시 모바일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 OTT 포탈. 그러니까 외부의 클라우드라든가 OTT 서비스라는 건 외부 포탈에 대한 것이 되고요. 리가시 엣지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지.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은 SGI가 보통 얘기하고 여기 나가는 포인트가 여기 서빙 게이트웨이, PDN 게이트웨이 나가는 포인트에서 연결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그림적으로 썼을 때 우리가 서빙 게이트웨이, 뭐 PDN 게이트웨이 이렇게 쓰고 옆에 PDN 이렇게 포지망은 이렇게 하고 이쪽에 코어망 유저 플레인에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여기 나가는 포인트, 여기가 SG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인데 여기가 보면 단말이 REP 서비스를 만나는 지점.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퍼블릭 인터넷망이 되는 거예요. 퍼블릭 IP망. 그런 얘기고 수익 창출 포인트. 왜냐하면 딴 데 나가는 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어 클라우드하고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코어 클라우드의 컨트롤러에 대한 거하고 이 큰 게이트웨이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라고 해서 엣지 클라우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렸는데 4G망에서는 이게 보면 RRU하고 BBU로 나누죠. 그래서
기지국에 대한 거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보면은 RR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밴드 바꾸고 베이스밴드 장치 변환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이 뭐 라우터에 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에 대한 건데 요 장치 그러니까 베이스밴드 이후에 대한 장치들을 이걸 다 모아서 BBU로 다 이제 통합을 해서 장치를 만들죠. 이걸 다 통합해서 BBU 장치로 이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럼 BBU에서 이렇게 지금 RRU 쪽으로 다 나가는 형태가 돼요. 근데 원래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요 그림으로 볼까요? 여기 서빙 게이트웨이에서 이쪽에 그냥 라디오 액세스 여기도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이렇게 하고 이노드 B 하나만 딱 그리잖아요. 그림상으로. 근데 이노드 B 자체 그리는 것도 보게 되면 이게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요 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진짜 라우터 기반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베이스밴드 끊는 거가 다 장치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지. 비베이스밴드. 그 다음에 기지국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것들 여기 있는 것들 다 모은 거야. 요거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하나의 BBU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프론트홀이 돼요. 프론트홀로 나와서 여기가 그냥 전송 구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센트럴 혹은 뭐 클라우드 랜, 디스트리뷰티드 랜 이렇게 되는 거죠. 디스트리뷰티드 랜. 그다음에 온 프레미스에서 사실 이제 기업 내 네트워크로 기업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사내망에 대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백홀 메트로 백홀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뭐 백홀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백홀하고 프론트홀에 대한 거는 중간에 이 백홀로 쭉 끌고 간다는 얘기는 이 여기 안에 그 내부적으로 그 이제 그 그냥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어 네트워크로 바로 연결되는 파트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거의 그 코어 네트워크에 여기까지 끌고 코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포인트가 오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프론트홀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기지국이 바로 내려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 포인트가 여기 S1이에요. S1 여기 S1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프론트홀이기 때문에 S1이라고 쓰질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프론트홀이라는 이름과 이 백홀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지금의 주 포인트는 엣지의 위치입니다. 엣지의 위치. 엣지가 그동안은 여기에 놓였다는 거죠. 4G만까지만 하더라도 저 밑으로 내렸는데 이것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엣지 클라우드에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보면 엣지 클라우드가 S1 BBU 요쪽으로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 했을 때 요렇게 해서 내려가거나 아예 그냥 그 사업장망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S1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어디 있느냐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이 MEC의 위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완전히 이동통신망 엣지 쪽에 누워 있어요. 엣지 클라우드에 이제 완전히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 프라이미즈 이퀴먼트 지역 에리아 사이드 그러니까 사설망 사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MEC 서버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5G망, 4G망하고 5G망에서 같이 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아까 KT망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이런 이름이 좀 나오길 제가 바랬는데 이런 이름이 안 나온 거죠. 여기 보게 되면 UPF, 그 다음에 5G 컨트롤 파트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가 5G망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PF에 대한 것이 여기 5G UPF가 있고 여기 또 UPF가 있고 그 다음에 UPF가 이게 기업망의 끝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메트로 백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5G망에 이제 CU, DU, RU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5G CU가 있고요. RU 있고요. DU가 있고요. RU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그 기업망이라든가 이쪽 네모에 보게는 MEC가 뭐 앞에서 봤었던 이 4G망에서 있었던 형태 그대로 5G망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5G MEC 서버라고 해서 쓴 것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야. AR, VR 서버, V2X, 드론 제어, 카메라 영상 분석, AI 서버, 4K, 8K 스트리밍, 로봇 제어 서버. 그러니까 저런 서비스들이 이제 5G의 기본적인 서비스이면서 5G 코어하고 라디오 액세스에서 저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저것을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울트라 릴라이블 로우 레이턴시 혹은 매시브 IoT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엣지 쪽으로, 엣지 클라우드 쪽으로 다 내려가 가지고 트래픽을 거기서 처리하거나 계산을 거기서 하거나 거기서 보관하고 그래야지 빠르고 트래픽이 코어 쪽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저게 이제 KT망하고 이제 보시면 같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SK텔레콤의 5G 코어망입니다.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을 썼네요. 센터 클라우드가 있고요. 엣지 클라우드가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센터 클라우드가 보니까 성수하고 대전 둔산 쪽에 센터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EPC 코어 네트워크 있고 5G 코어 컨트롤 파트, 그 다음에 UPF 스탠드얼론 있고 5G EPC라고 하는 게 넌 스탠드얼론으로 해가지고 NG 이노드 B라고 하는 장치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쓰는 코어 기능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엣지 클라우드에 보면 여기 뭡니까? MEC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MEC 5G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망 엣지에 대한 것이 여기 그림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한 12개 정도. 상당히 많죠? KT보다 더 많네요. 코아도 KT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구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서울 성수와 대전 둔산 이렇게 센터 클라우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엣지 쪽에서 봤을 때 고객사 B2B용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체 내에 외부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DU가 있으니까 이제 CU가 이 안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5G EPC에 대한 건 non standalone. 그 다음에 5G 컨트롤 컨트롤이 아니라 약자가 갑자기 생각하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센트럴 유닛인가? 찾아보세요. 디스트리뷰트 유닛하고 라디오 유닛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약자가 어디 나오려나?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나오네요. 센트럴 유닛, 디스트리뷰트 유닛, RU 여기 나온다. 맞네요. 여기 포인트가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센트럴 유닛, 디스트리뷰트 유닛, 라디오 유닛 여기 나오잖아요. 자, 센트럴 유닛이 지금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엣지 클라우드에 여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U 센터가 이렇게 쫙 있고요. DU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지금 여긴 또 여기 CU가 또 여기 또 있네요. DU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송 구간에 대한 것이 있고요. 이제 RU가 있고요. 그 다음에 5G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BU라고 하는 걸로 다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RH, 여기는 RRH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 구간에서 요거는 요 무선 기술이에요. COT, RT에 대한 것은 무선이 아니라 광 케이블 기술입니다. 광 케이블 기술 저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G 유저 이퀴먼트는 이렇게 쓰고요. 5G 유저 이퀴먼트는 non 스탠드얼론을 양쪽으로 쓰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4G 이노드비를 쓰거나 4G 지노드비 써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요. MEC에 대한 것을 이 안에 고객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G 인빌딩하고 5G RF 중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3.5기가 뭐 쓰고 있고요. EC 프리라는 거 써가지고 쓰거나, 그 다음에 요 구간에 대한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뒤에 가서 RF 중계기에 대한 거하고 5G 인빌딩 광중계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SK텔레콤이 클라우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KT보다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어 장비, 넌 스탠드얼론하고 스탠드얼론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요렇게 진화에 대한 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센터 클라우드가 있고 엣지 클라우드 있고 셀 사이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대한 게 MME가 있고요. 서빙 게이트웨이, PDN 게이트웨이가 EPC 코어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이노드비로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이제 RRU 헤더 있고, 그 다음에 BBH 많이 위치한다면 이쪽에 BBH가 이렇게 위치하겠죠. 네, 4G UE, 이게 4G망이고요. 그냥 5G망 보면 컵스레드 컨트롤 유저 플레인 시퍼레이션 된 걸 형태로 있고, AMP, SMF, AMF하고 SMF에서 액세스 모빌리티, 세션 모빌리티에 대한 것을 컨트롤 플레인하고 유저 플레인에 대한 것이 있고요. 천 차이가 있다면 이쪽까지는 센터 클라우드에, 이쪽에는 엣지 클라우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노드비에서 5G만 되는 장치인데, 이게 중간 장치죠. 중계적으로 non standalone 대한 것을 EPC하고 이쪽에 보면은 컨트롤 플레인하고 유저 플레인에 대한 걸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플레인하고 유저 플레인에 나눠 있는 그림에서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서비스를 받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면 컵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 네트워크가 아닌 네트워크에서 서빙 게이트웨이 위치가 컨트롤 파트하고 유저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상황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쪽까지는 센터 클라우드, 이쪽에 엣지 클라우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그림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두 개 양쪽으로 되는데 지노드비에 대한 것하고 여기 지노드비에 대한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연결되는 포인트가 이제 디플로이 하는 과정에서 달린 거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사항이 없고, 넌 스탠드 언론으로 내가 5G 먼저 쓰고 안 되면 이제 4G 쓰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쓰는 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스터하고 세컨더리에 대한 기지국 두 개가에 대한 걸 가지고, 마스터하고 세컨더리에 대해서
유저 트래픽에 대한 지나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3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노드비하고 EN 지노드비에 대한 것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옵션 3는 EPC가 EN 지노드비하고 인터페이스가 아예 없는 거죠.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이쪽 통해서 동작해서 이노드비가 마스터로 동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 보면은 이제 세컨더리 베어러가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베어러가 나눠져 갖고 이쪽으로 해서 맨 처음엔 데이터가 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릿 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요쪽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지고, 지금 옵션 3, non-stand alone에 대해서 옵션 3X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요거를 채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 3사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스터 세컨더리에 대한 이 베어러 스프릿에 대한 관점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노드비하고 ENG 노드비가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나눠서 이렇게 non-stand alone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B2B하고 프라이빗 5G 구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앞에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5G 컨트롤 파트하고 그 다음에 유저 플레인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에 대한 것이 이제 UPF가 여기 이제 있고, 5G CU가 여기 있고 5G DURU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F1 레벨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이쪽 기업 쪽에 사설망 쪽에 이쪽에 MEC를 두고 이쪽에서 F1 레벨에서 들어가는 트래픽의 데이터 플레인을 이쪽으로 쪼개고, 이쪽에 필요한 건 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공중망으로 보내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망에 대한 거를 분산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이쪽에 있는 사설 쪽에 필요한 것이 엣지 쪽의 서버가 이쪽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을 쪼개는 게 보게 되면 아까 이쪽 엣지 쪽에서 이 기업을 위한 MEC가 이쪽에 위치하다 보니 일로 쪼갰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고객사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쪽에서 MEC를 제공하겠습니다. MEC를 우리 쪽에서 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우리 쪽에서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거는 이쪽에서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이거에 대한 트래픽 분리에 대한 것을 이쪽에 MEC DP라고 하는 쪽에서 이거에 대한 기능을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KT에 대한 그림이었었고요. KT 하나만 있네요.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그림으로 KT가 그리고 SKT는 여기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N3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이긴 한데 N3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쪽 기업망 쪽에 똑같은 형상에서 이쪽에 이제 CU가 이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CU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UPF가 있고, 그래서 이쪽 인터페이스가 이제 N3 인터페이스가 돼 갖고 이쪽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MEC에 대한 걸 이쪽에서 끄집어내서 보내는 것이 N3 브리크아웃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능하다. 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걸로 프라이빗 5G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프론트홀 사이즈인데, 프론트홀에 대한 것이 보게 되면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이 포인트가 여기 있다. 이쪽에 이제 집중국사라고 써 있는 쪽이 보게 되면 그 교환국사 쪽에 가까운 쪽이에요.
어,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DU가 여기 있네요. DU가 이쪽에 이렇게 그 LTE DU가 또 여기 이렇게 있고 기존 광선로 테이블을 통해서 LTE RU 5G RU라든가 LTE RU가 이렇게 있어서 LTE의 회선을 그냥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냥 기존에 요것이 있었던 거죠. 요렇게 있었는데 이 5G 하나 먹스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5G DU 선택하면 기존 광선로 케이블을 그냥 쓰고 설치는 요것만 이제 딸랑하면 기존의 거에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망 그냥 기존의 유선 인터넷망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기존 네트워크 인터넷 장비가 이렇게 그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근데 마치 앞에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연결해서 쓰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광선로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저도 퀘스천인 거예요. 5G라고 쓰게 되면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 레이트가 LTE 쪽에서 뭐 우리가 그냥 1GBps라고 쓸게요. 최대 스피드에 대한 것이 여기 10GBps에 대한 것이 들어온 사용자마다 10기가니까 여기 애그리게이션 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필요한 트래픽이 백본에 대한 게 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 LTE망의 회선을 그냥 사용하겠다? 그냥 사용.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여기 있는 광 케이블이 여기 기존에 있었던 광 케이블이 충분했다. 기존에 깔려 있는 충분하다. 아니면 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작은 거에다가 그냥 이걸 태운다. 근데 그거보다는 기존의 광 케이블이 충분하게 회선을 충분하게 되어 있다.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광 케이블을 깔지 않고 기존의 광 케이블 혹은 뭐 필요하면은 광 케이블의 여러 코어 중에 더 붙여서 쓰면 됩니다. 이거는요. 자,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기본적으로 5G MUX 기반으로 패시브 WDM 방식의 EC-프리 25GBps 기반으로 해가지고 묶는 방법이고요. SK텔레콤은 5G 폰이라고 해서 이 패시브 옵틱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5G 폰에 대한 그림의 기본 구성 자체가 이렇게 링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COT 장치하고 여기 보면 RT 장비인데 RT 혹은 RT, RN이라고 쓰나봐요. RT인데 원래 RT 아까 앞에서는 RT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RT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그럼 여기 RT가 되나? 좌우지간 COT 하나 쪽에서 모아서 이렇게 뽑아서 여기 보게 되면 요 밑단에 여기 이제 EC프리가 여기 붙겠고요. EC프리에 대한 거는 여기는 10GBps네요. 더 낫네요. 그 대신 여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여기 5G RU가 이렇게 붙는 그래서 CU, DU, RU 중간에 이쪽에 프론트홀에 대한 기술로 5G 폰으로 링 방식으로 여기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여기 포인트 포인트로 이렇게 나가는 게 비하여 여기는 링 방식으로 5G 폰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5G 폰 기술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링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G의 기존의 LTE, 새로운 5G, 심지어는 하이스피드 인터넷 유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초고속 인터넷 LTE에 대한 것이랑 있는 거에다가 기존의 LTE하고 하이스피드에다가 하나 더 묶어서 연결해서 쓰는 그런 것이 이제 프론트홀의 지금 큰 발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가지고 지워지지가 않네. 자, 갑자기 제가 지금 여기를 지우면 앞에 것도 지워줘도 관계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우지?
지우개. 지우개 선택이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자, 화면을 다시 좀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온사이트 5G 네트워크에 대한 뉴스 기사를 조금 또 몇 가지 보게 되면 뭐 키워드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8GHz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세계 최초. 우리나라 항상 세계 최초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날 28기가 주파수 대역으로 해서 5G 네트워크의 패스넷이라는 이름으로 5G MEC 기술과 URLC 그다음에 5ms 초저 지연 무선 데이터 전송을 성공을 했고요. 스마트 팩토리, 앞으로 자율주행차 등 기업 전용 5G 서비스 경쟁 우위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기존의 5G망에 대한 게 보게 되면은 일반 트래픽하고 0.5ms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고 얘가 이쪽에 기지국에서 무선 구간에 대한 것을 일단 활동받고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5G 코어망을 반드시 경유해서 이쪽에 서버를 받네요. 이쪽에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그런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받았는데 5G 패스트넷은 28기가 주파수를 일단 사용하고요. 전송 시간 단위가 0.5ms가 0.5mm가 0.12호 전송 단위를 씁니다. 상당히 시간 단축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기업 전용 주파수를 대역폭을 이제 사업자가 이제 미리 어사인을 그만큼을 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쓰게 하고 그다음에 즉시 전송을 요청하게 되면 이 기지국에서 무선 자원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할당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성별을 통해서 MEC 코어로 MEC 코어 5G 코어를 거치지 않고 MEC 쪽에 있는 엣지 클라우드 쪽에다 바로 혹은 기업 내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기업에 있는 MEC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SK텔레콤도 그런 식의를 만들었고 제가 앞에서 했었던 여기 그림이 이거네요. SK 지노드비하고 MEC DP라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아까 봤었던 그림에 KT 같은 경우는 이것이 F1이라고 해서 DU하고 CU 사이에서 끄집어냈는데 지금은 여기 보면 SKT는 이게 지금 N3잖아요. N3는 인터페이스 노드가 지노드비하고 UPF 사이가 여기가 이제 N3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노드비에 대한 CU까지 끝나고 UPF 연결되는 포이니까 여기 보면 UPF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SK텔레콤의 엣지 클라우드가 있고 사업자용 MEC가 여기 있고요. 그냥 로컬 브레이크아웃 나는 포인트가 N3 인터페이스에서 트래픽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건 로컬 트래픽은 이쪽으로 그다음 외부 트래픽은 일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MEC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KT 쪽에랑 비슷해요.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라우팅 하는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서비스 이네이블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MEC 플랫폼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MEC 유니파이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SKT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올려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래서 보면 애플리케이션의 매니지먼트 포탈 MEC에 대한 플랫폼 그 다음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식의 그림으로 클라우드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에 대한 그 아키텍처를 저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인빌딩에 대한 내용 볼까요? 인빌딩에 대한 거 보게 되면 인빌딩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빌딩 안에서 그 3.5기가 헬스 많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KT 2019년 9월 기사입니다. 실내 지하 5G 커버리지 대폭 늘린다. 세계 최초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여기 이런 기사가 있어요. 5G RF 중계기를 하게 해서 이런 기술을 써서 5G RF 중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계기 내 지연 시계를 유발하는 하드웨어 설계를 줄이고 도심 내 전파 혼재 지역에서 정밀한 동기화를 써가지고 빔포밍 기술을 써가지고 5G 인빌딩 커버리지를 했다. 5G 중계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5G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실내 중소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설치되는 광중계기하고는 달리 광중계기는 이제 광 케이블로 연결되는데 이거 없이 무선으로 5G 기지국과 전파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G RU가 이렇게 있으면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막 서비스 다 하는데 무선으로 여기에 있는 중계기가 있는 거지. 중계기가 무선 중계기가 그러니까 무선으로 된 중계기가 그럼 여기 있는 단말은 이걸 여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이제 이쪽에 5G 코어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지. 이게 무선 중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앞에는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런 무선 중계기고요. 이거는 이제 저겁니다. 실내에 대한 공간 다른 기사입니다. 지금 앞에는 그 무선 중계기에 대한 기술이고요. 요거는 실내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기사입니다. 실내 커버리지를 늘리고 속도를 올린다. 에릭슨과 국내로 스몰 셀 솔루션. 이게 지금 인빌딩입니다. 역시 인빌딩 내인데 인빌딩 내에 보게 되면은 이 미들홀 유닛인 것 같아요. 미들홀. 그다음에 RU. 좌우지간 뭐 DU에서 아니다. 이게 메인 허브네. 메인 허브고 ROU는 리모트 옵틱 유닛이에요. 그냥 옵티컬 파이버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DU에서 쭉 해서 광 케이블이 가 있는 것이고요. 이 광 케이블에 대한 것으로 바로 얘가 RF 신호에 대한 거를 받네요. RF 신호에 대한 거를 해서 그냥 안테나에서 그냥 쭉 익스텐션해서 쓰는 그런 방식인데 라디오 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광 케이블까지 쭉 와서 UTP 케이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라디오 도트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게 지금 이더넷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F에 대한 거를 쏘겠다는 거네. 그러면은 이제 RF에 대한 것을 라디오 도트라는 시스템이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바꿔가지고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바꿨으니까는 뭐 이제 UTP 케이블하고 광 케이블로 통해서 신호 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빌딩에 대한 솔루션이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 그다음 SKT 볼까요? SKT도 인빌딩 전용 장치로 건물 내 5G 속도업 2019년 10월 뭐 거의 2019년 9월 10월 그때 장치예요. 그럼 보면 이 DU 정합장치 도너하고 광신호를 받아가지고 RF 신호 아까 기존 신호에 대한 방식인데 얘네는 장치하는 것이 광신호를 받아가지고 레이어 스프리터라는 장치가 있나봐요. 그래서 얘가 그냥 안테나 4개의 안테나로 직접 보내는 RF 신호에 대한 중계네요. 얘는 RF 신호 중계네요.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큰 이슈가 보게 되면 5G 인빌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앞으로 가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그 마지막으로 제가 요 넷매니아즈 원고를 선택한 이유가 5G망을 공부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요 아이템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를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는데, 공부를 하실 때 5G망 전체에 대한 구조, 엣지 클라우드, 뭐 센터 클라우드 마찬가지고 MEC에 대한 위치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방식에 대한 밸류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넌 스탠더드하고 스탠더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그냥 GN 이노드비 뭐 그냥 지노드비 뭐 이노드비 뭐 이렇게 GNB 뭐 이렇게 쓰는데, 그거 구성 자체가 그림으로 하나를 표현하지만 그게 DU, CU, DU, RU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4G 같은 경우는 BBH, RRH로 됩니다. 그것이 이제 4G 같은 경우 써줄게요. 제가 4G 같은 경우 그냥 이노드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건 이제 지노드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노드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BBU하고 RRH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렇게 구현이 되고 제품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DU하고 RU 사이에 프론트홀 꾸미는 것이 큰 이슈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뭐 진짜 심플리파이 됐어요. 전송 플러스 클라우드가 네트워크 끝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던 뭐 펑션 블락에 대해서 기능이 뭐 무슨 기능 블락에 대한 것이 버추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어디에? 클라우드에. 클라우드에서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냥 전송으로 전달이 되고 끝이에요. 네트워크가 정말 간단해지고 정말 좋아진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CPU가 너무 빨라진 거고, 메인 메모리도 빨라지고, 이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호스트가 있고 네트워크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링크가 있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링크와 서버, 클라우드 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5G망을 교과서에서 스탠다드로 본 거하고 실제 보는 거,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은 여러분이 알으셔야 하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했고, 지금 거의 그 마지막에 와서는 통신망 구축에 대한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2B 서비스. 늘 얘기했지만은 그 5G망의 B2B 서비스가 큰 시장입니다. B2C는 거의 이제 세츄레이션 됐고, 그 이동 단말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5G만 구축하는 것이 B2B 시장을 위해서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용 아까 여기 8번, 9번 5G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파수 자체가 3.5기가라는 28기가라는 것이 중계기를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중계기를 많이 깔아야 돼요. 스몰셀 형태로 되고, 혹은 뭐 스몰셀 잡고 외부 다른 쪽 저기 매크로셀하고 스몰셀 같이 잡아가지고 내가 더 많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써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국내 통신망 구축 현황에 대한 것을 KT와 SK텔레콤 통신망 기반으로 알아보았습니다.